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사고성 재해나 전통적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 진폐증, 중금속 중독, 화학 중독 등과는 다른 업무 관련성 질환으로 발생의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여 요인이거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관련성 평가가 달라야 하는 점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환의 경우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업무상 재해 인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 평가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갈등과 소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한편 이러한 현상은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할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를 산재 처리했던 통계를 기준으로 산재 승인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직종 확인이 가능하였던 11,930건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의 승인율을 보면 전문가 군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 입법공무원과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순이었으며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리원이 가장 낮았고 직종별 승인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의 승인율을 보면 성별 확인이 가능하였던 9,679건 중에 남성이 8,497명, 여성이 1,182명으로 산재급여 신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의 승인율이 72.0%로 남성의 승인율 65.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자료에는 요양 신청한 각각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급여 신청 연도, 소속 사업장의 업종, 규모, 근로자의 직종, 성, 연령, 요양 신청 상병명, 사망 여부, 기존 질환 유무,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은 진단명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등이 있어서 7가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인 뇌실질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와 7가지 이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사인 미상인 경우 분류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의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분류가 가능하였던 12,267명을 업종에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승인 여부를 살펴보면 전기가스 상수도업이 신청건 대비 승인율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어업 83.3%, 건설업 73.6%, 금융보험업 72.1%, 제조업 71.8% 순이었고 광업이 56.6%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별로 산재 신청 시 산재 승인율을 조사해보면 뇌심혈관 질환의 승인율은 5인 미만에서 7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0인 이상이었으며 50에서 299인 규모에서 64.4%로 가장 낮았습니다. 뇌실질뇌출혈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돌연사, 기타 뇌혈관 질환 순이었고 해리성 대동맥류의 승인율이 40.2%로 가장 낮았으며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분류하여 승인율을 보면 뇌혈관 질환이 70.4%이었고 심장 질환은 57.7%, 기타 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46.8%로 뇌혈관 질환의 승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기존 질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군에서 승인율은 67.4%이었고 기존 질환이 있었던 군에서는 66.5%로서 기존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도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업종별로 승인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일본의 업종별 승인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업종별 근무 조건과 종사자의 차이 등에 의한 업종별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를 특정 인자에 치우쳐서 판단함으로 발생한 것이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실정인데 업무와의 관련성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음을 입증할 근무시간과
이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 여부 등의 일정과 기록지 등등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이에 대해 하나씩 연관성을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승인율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종, 규모, 직종, 성별, 연령, 질환, 생존 유무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승인율의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해서는 상담 시에 어떠한 요인의 영향인지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몸도 아픈데 이러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산재 신청 후 혹은 신청 전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과연 내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